저는 소설을 가지고 왔어요. 토마스 모어가 쓴 유토피아라는 소설인데, 먼저 유토피아라는 단어 자체가 저희한테 되게 친숙한 단어잖아요. 그냥 뭔가 현재 존재하지 않지만 내가 이러면 참 행복한 세상일 것 같아 라고 그리는 이상향이라든지 이상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 유토피아는 이런 세상이야, 나한테 유토피아는 이런 세계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처음에 그냥 유토피아 이렇게 떠올렸을 때 뭐가 있었을까 했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건물 하나 사서 건물 하나 사서 그냥 세나 받으면서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조용히 유유자적하게 살면 참 유토피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이 책을 읽는 순간 제가 생각하는 그 유토피아가 전혀 유토피아가 아니고 토마스 모어가 만들어낸 유토피아라는 용어를 모욕하는 생각이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거든요. 유토피아라는 것은 이제 용어만 보면 없다, 좋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유랑 그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토피아가 합쳐진 합성어로 이 세상에 없지만 좋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유토피아의 특징은 무엇인가? 다음에 이제 노동을 즐기는 사회인데, 그래서 유토피아에는 쓸데없는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쓸데없는 노동력이 낭비되지도 않고 아니면은 사용돼야 할 곳에 사용되지 못하고 이런 일이 없었다라는 거죠. 항상 적재적소에 노동이 필요한 곳에는 항상 그 노동이 있고, 그리고 필요한 만큼만의 노동이 있던 사회였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노동을 즐기면서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의 패턴이 어떠했냐면 오전과 오후를 나눠서 총 6시간만 일을 하면 돼요. 그래서 오전에 이제 3시간 동안 일을 한 다음에 점심을 먹어야 되잖아요. 점심을 먹고, 그럼 이제 점심을 먹으면 좀 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쉬는 거예요. 쉰 다음에 다시 일을 하고, 일을 마치면 이제 하루 일과가 다 끝난 거예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은 완전 재량껏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시간을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는가라고 했을 때, 만약에 나는 일을 더 잘하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직업교육장에 가서 직업교육을 받고, 나는 학문이 좋아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어떤 강좌들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자신의 관심 분야나 취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불필요한 일을 억지로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뭔가 너무 힘들고 고된 일을 혼자서 짊어지는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모두가 일을 하지만 일을 하지 않고 노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감독관은 불필요한 일을 억지로 시키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육체노동은 그냥 필요한 만큼만 하고 그 남은 시간에 이 정신의 자유를 추구하고 개발하는 일이 국가에게도 좋고 그리고 개인의 인생에도 좋다라는 것을 모두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시민들에게 어떤 불필요한 일을 시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된 쾌락을 추구하는 사회인데, 이렇게 일단은 노동구조도 굉장히 여유롭고 자기의 여가 시간도 굉장히 이제 그 보장을 받고 있잖아요. 이것만 해도 굉장히 행복하기 때문에 사실 거짓된 쾌락에 눈을 돌릴 틈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들은 항상 참된 행복이란 무엇인가, 참된 쾌락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살았는데, 토마스 모어는 이제 유럽의 귀족들, 내가 지금 필요한 만큼만 가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더 보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더 사치를 부리고 뭔가 더 장식품을 막 사고 더 사유재산을 모으고 막 보석함을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이런 부를 쌓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그게 참된 쾌락일까? 라고 질문을 해요. 이게 사실은 그냥 방어로 거짓된 쾌락인데 너가 이 진짜 쾌락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 금을 이제 예시를 들 수 있는데, 이 유토피아에서는 금보다 철이 훨씬 귀했어요. 왜냐하면 철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필요하잖아요. 필요한 이제 자원인데, 금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자의적인 잣대로 뭔가 반짝거리고, 이제 막 어떤 고귀한 것이다. 그리고 희소한 것이다. 어쨌든 희소성에 이제 우리는 환장을 하잖아요.
이제 막 이제 성직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귀족들이 막 보석함에다가 몰래 숨겨놓고 사람들 안 나눠주고 정말 귀중한 그 손님들한테만 잠깐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더 환장하는 거죠. 그거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네. 사실 그래서 금이 귀해진 거지 이 금 자체는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귀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토피아 사람들이 되게 이제 약간 옷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맨날 똑같은 색깔의 옷만 입고 이제 양모 털도 안 입고 그냥 약간 허름하게 이제 옷을 이제 검소하게 이제 입고 다닌다라는 걸 듣고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외교사절단이 이제 기를 팍 죽이기 위해서 한껏 이제 차려입고 간 거예요. 금을 막 이렇게 둘러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외교사절단이 이렇게 위풍당당하게 이제 행차를 하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아니 저 사람은 다 큰 어른인데 그리고 높은 분이라고 하지 않았어? 근데 왜 저런 금덩어리 같은 거를 귀에다가 달고 다니는 거야 엄마?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 조용히 하라고 저분은 외교사절이랑 같이 온 이제 어릿광대이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외교사절단이 처음에 왜 사람들이 나를 막 피하고 심지어 자기한테 경외감을 이제 표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 유토피아의 문화를 알고 나서 너무 창피해하면서 막 금을 막 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들이 선호하는 육체적인 쾌락도 이제 굉장히 강렬한 쾌락이 아니에요. 이들이 이야기하는 선호하고 있는 육체적인 쾌락은 육체의 고요하고 조화로운 상태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상태냐면 이미 보상 구조가 튼튼해서 굳이 다른 외부적인 쾌락이라든지 외부적인 자극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 없는 상태. 그냥 나 혼자서도 평온하게 있을 수 있는 상태. 그거를 육체적인 쾌락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네. 왜냐면 이 참된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사람들에게 불쾌를 주지 않는 쾌락이고 그리고 이 쾌락을 누린 다음에 그 상실에 대한 고통이나 괴로움이 뒤따르지 않는 사실 그 중독이 되는 이유는 강렬한 쾌락이 딱 온 다음에 그 뒤에 오는 공허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계속 그 더 강렬한 자극을 찾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거짓된 쾌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쾌락을 누렸는데도 계속 뿌듯하고 은은하게 나를 채워주고 있는 이 참된 쾌락이 바로 이제 진정한 쾌락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